단속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 잠깐 있는 거예요. 이거 시정 조치 해주세요. 그럼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였고. 근데 이제는 이런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다는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금 엄격한 분이 검증을 하실 때는 위배된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조금 성격 좋으신 분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반려견 분쟁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 투리앤플러스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대학교 반려동물학과 훈련학 교수 겸 도클래스 대표 트레이너 구종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사법 박사이고요. 우석대학교 경찰학과에서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때문에 좀 말이 좀 많거든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교수님? 2026년 1월 2일 날 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공고되었고요. 이번 달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간단한 내용 말씀드리자면 법률에 상세한 규제 내용을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고요. 개정 전에 시행규칙에서는 반려동물은 식당이나 카페에 동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이랑 동물의 공간을 완전하게 분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는 게 더 가깝겠죠. 근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조금 엄격하긴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합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식당에 데려오는 것 자체가 카페에 데려오는 게 불법이었고 이제 해줄게 대신에 이거를 지켜라고 이제 생긴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업주분들은 힘들다고 하시니까 불법이었을 때는 근거가 없으니까 단속을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잠깐은 괜찮아 하는 거지 거기서 뭔가 사람이 와가지고 그 권한 있는 분들이 와서 단속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 잠깐 있는 거예요. 이거 시정 조치 해주세요. 그럼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였고. 근데 이제는 이런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엄격해진 거죠. 오히려 체감하시기에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야 라고 한 거지 어떤 법규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이 없었으니까는 이게 불법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운영했던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네. 그래서 시행규칙을 찾아봤는데요. 그 규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표에 규정되어 있었고 법학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서 식약처에서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려동물을 같이 출입할 수 있는 영업자들이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우선 모든 동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어 있고요. 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뭐 예방접종 확인서나 접종 수첩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용자들이 여기 이 식당은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편 같은 것을 사전에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동물과 사람이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조리대나 아니면 식재료를 보관하는 창고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아니면 울타리 같은 걸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카페에서는 케이크 같은 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진열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반려동물의 털이 혼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덮개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반드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식탁 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충분한 거리가 몇 미터인지 그런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상시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 이런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 혹시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반려동물 카페가 있었어요. 반려동물 이제 애견 카페라고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데에 보면은 상주견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상주견 시스템은 이제 사장님이 반려하시는 반려동물을 카페 홀에다가 이렇게 풀어두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비반려인이더라도 난 강아지 너무 좋아해. 그럼 가가지고 만지고 이뻐하고 간식 사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현행법상 문제가 돼서 강아지들이 풀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용하는 미용 관련 것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강아지 때문에 가요. 너무 귀여워서. 근데 거기는 미용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에 해당하지 않을 거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반려견 출입 가능한 음식점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별도 규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네. 주인 본인이 키우는 거잖아요. 본인 맞아요. 공간에서. 이거는 정말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계도 기간 2달 혹시 짧은 건 아닌가요? 저는 좀 사실 좀 궁금한데요. 그게 과거에는 법이 네. 개정될 때 공포하고 네. 상당 기간 동안 알리는 네. 시간을 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급박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형법에서도 뭐 공중에 흉기를 소지하는 그러한 네. 범죄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계도 기간 안 주고 예, 바로. 예. 사실 동반 식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있었거든요. 가능했거든요. 저도 사실 불법인지 몰랐어요. 뭔가 큰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2달 만에 바뀐 거는 조금 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한 이게 식품위생법 그리고 그 동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거잖아요. 네. 이 법은 국민의 뭐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건강 증진이나 안전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네. 반려동물의 관점에서 이를 배려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초점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맞아요.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반려견을 위한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사업주들 입장을 또 대변을 해보자고 하면은 지금 사실상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다는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주를 위한 법령인 것인지 초점이 위생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네.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관련된 법에서 혹은 네. 사업주의 그 권리를 약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법은 네. 어디까지나 네. 반려동물도 동반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개인의 위생이나 뭐 안전이 침해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한 법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위생을 위한 예. 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반려동물 출입 허가를 요하는 국민들의 네. 요청을 조금 무시할 수 없었던, 그래서 네.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했더니 지금 결과물이 생각보다 참담해서 오히려 지금 동반 입장을 할 수 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 매뉴얼에 보면 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16개고 그다음에 권고사항이 2개인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식탁과 식탁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근데 훈련사님은 네. 이 정도 거리는 네.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대화하는 거리. 혹시 식사하는 거리로 여기서 뭐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식사는 한 2m 정도면은 그래도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소규모 식당 같은 데는 네. 식당 규모 자체가 상당히 적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2m라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라는 의문과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1m는 충분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규칙에 위배될 수 있고 위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몇 미터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인데. 충분한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 네.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수사항. 네네. 그래서 여기서 네. 충분하다고 하면 2m인가 1m인가 이런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혹시나 이런 거에 위배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혹시 한 번 행정처분 받으면 5일, 그리고 두 번째는 10일, 그리고 세 번째는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겠죠? 너무 고통스럽죠. 네, 근데 영업주 입장에서는 이 길이를 정해놓지 않고 위반하면은 영업정지를 한다. 조금 그쵸. 과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길이를 정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이해가 네. 되죠. 네, 그렇죠. 네. 가게 크기마다 테이블 둘 수 있는 네. 자릿수가 다를 거라서. 조금 엄격한 분이 검증을 하실 때는 위배된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조금 성격 좋으신 분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법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네요. 사실 이 동반 출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면은 과연 이 강아지랑 꼭 전 식당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제가 산책을 하다가 들려가지고 음료? 이런 거 마시는 거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려견과 같이 외식을 하러 간다. 이건 좀 전 다른 얘기 같은 느낌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염두에 든 게 네. 요즘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설명하셨던 것 중에서 산책하다 들어가는 식당도 이에 분명히 해당할 수 있어서 네. 그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정책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 조금 했거든요. 사실 저는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아, 편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외식하러 갈 거면은 강아지 놔두고 가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려동물이랑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길다가 저는 사실 문제라고 좀 생각해요.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는 오히려 제가 강아지랑 떨어져 있으면 분리불안을 느끼는 걸로. 맞아요. 그것 강아지는 때문에 괜찮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떨어져야 돼요.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결국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떨어질 줄 모르면은 그게 점점 강아지한테도 힘듦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점점 반려동물과 같이 영화관도 갈 수 있고 식당도 갈 수 있고 호텔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강아지랑 언제 떨어질 수 있지? 과연 이 강아지들이 나랑 떨어져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강아지 꼭 같이 식당에 안 가봐도 되지 않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위생적으로 너무 깔끔했다. 비반려인 기준에서는 다른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식당인 걸 인지하고 갈 수 있다. 입구에 스티커가 붙어있네. 아, 여기는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구나. 인지하고 갈 수 있으니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들어간 상태에서도 이동 가방 아니면은 뭔가 줄을 맨다든가 안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장치가 있을 테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사실 주방과 홀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 주방에 강아지 털이나 먼지들이 아마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 또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취지는 어쨌든 줄 해가지고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안 되지만 네. 고양이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네. 근데 케이지에 넣어놨는데 얘가 도망쳤는데 울타리나 뭐 이게 있어도 얘네들은 점프를 잘하니까 충분히 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네. 털이 주방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울타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칸막이 그렇죠. 맞죠. 회장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분리된 칸막이, 공간 네. 뭐 이렇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 더 영업주분들이 안 하시겠죠. 얼마나 맞아요. 번거롭겠어요. 울타리는 가볍게 설치만 하면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논란의 팩트체크를 좀 해볼 건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위생적으로는 너무 깔끔하고 깨끗해져서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업주들 입장과 반려견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줄어들지 않았나 오히려? 제한이 너무 빡빡해져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식사하실 때는 강아지는 집에다 두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그 방학 때마다 막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가서 강아지들과 뭐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제도화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찬성. 하지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충분한 거리 확보와 같이 애매한 규정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피해받는 영업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푸드앤퍼스 다음 시간에 다른 사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네. 강아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래요? 충분히 필요합니다. 물어보셨어요? 네. 강아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